2022년 3월 강원도 삼척에서 활동하던 서기태는 49살의 동굴 조사 전문가였다. 그는 오랫동안 강원 영동 지역의 석회암 지대를 조사해왔고 대학 연구팀과 지질조사기관의 현장 작업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다. 기태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미 알려진 동굴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오래된 지질 자료에서 설명되지 않는 지점을 찾아 실제 구조와 기록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삼척에는 오래전에 작성된 동굴 자료가 적지 않았고 당시 장비의 한계 때문에 일부 통로가 막다른 곳으로 잘못 기록됐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해 초 기태가 다시 검토한 자료 가운데 하나는 삼척 외곽산지 아래로 이어지는 비공개 석회암 동굴이었다. 관광 목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 전문 조사 외에는 접근할 이유가 거의 없는 구간이었다. 과거 조사 자료에는 여러 지류가 기록되어 있었지만 한쪽 통로는 암석 붕괴 이후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후 몇 차례의 후속 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고 행정자료에서도 그 지점은 막힌 구간으로 남아있었다. 기태가 의문을 가진 것은 과거 공기 흐름 측정값 때문이었다. 완전히 막힌 공간이라면 거의 나타나지 않아야 할 미세한 변화가 특정 지점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측정 오차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시기의 자료를 비교하자 비슷한 방향성이 확인됐다. 석회암 동굴에서 공기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바위가 통로를 가리고 있어도 공기가 이동한다면 뒤쪽에 빈 공간이나 균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다. 기태는 3월의 현장 조사에서 문제의 구간을 다시 확인했다. 오래된 지도에서 통로의 마지막으로 표시된 곳에는 자연적으로 무너진 암석이 복잡하게 쌓여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과거 조사자들이 판단한 것처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공기 흐름을 여러 번 측정하자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미세한 이동이 다시 확인됐다. 자연 균열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같은 위치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점은 그냥 넘기기 어려웠다. 그는 처음에는 북락 뒤에 짧은 자연 공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삼척의 석회암 지형에서는 오래된 지하수 흐름이 여러 층의 빈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작은 통로나 방이 발견되는 일이 전혀 드물지 않았다. 그런 정도라면 새로운 측정값을 추가하고 지도를 수정하면 끝날 문제였다. 하지만 암석 사이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전혀 다른 흔적이 나타났다. 자연적으로 떨어진 석회암 조각 사이에 주변 안반과 성질이 다른 물질이 끼어 있었다. 처음에는 오래된 퇴적층처럼 보였지만 표면의 먼지와 광물 침착을 제거하자 회색빛 모르타르가 확인됐다. 그 아래에는 자연석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붉은색 벽돌 일부가 남아 있었다. 기태가 알고 있는 동굴 기록에는 이 구간에 인공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과거 광산시설이나 전쟁 시기의 흔적도 이 위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더구나 동굴 입구 가까운 곳이 아니라 상당히 깊은 곳이었다. 누군가 건축 자재를 이곳까지 운반하고 직접 벽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설명하기 어려웠다. 벽은 최근에 세운 구조물이 아니었다. 모르타르는 오랜 시간 습기와 광물 성분에 노출되어 약해져 있었고 표면에는 동굴 내부에서 장기간 형성된 침착물이 남아 있었다. 벽 앞에는 자연 북락물이 겹쳐 있어 조금 떨어져 보면 단순한 암석 더미처럼 보였다. 과거 조사자들이 이 구조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문제는 벽의 목적이었다. 동굴 통로를 보강하려고 만든 구조물이라면 현재 위치와 형태가 자연스럽지 않았다. 벽은 특정 공간의 입구를 완전히 막기 위해 세워진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뒤쪽에 있는 것을 보호하거나 숨기기 위해 이곳을 폐쇄했다는 뜻이었다. 기태는 삼척과 강원 지역의 산업사를 잘 알고 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석회석 채굴과 시멘트 산업뿐 아니라 여러 소규모 제조업체가 산지 가까운 곳에서 운영됐다. 환경 규제와 폐기물 관리 기준도 지금보다 느슨했다. 오래된 산업시설의 흔적이 지하에서 발견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사실만으로 깊은 동굴 안의 벽돌벽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정식 절차대로라면 여기에서 조사를 멈추고 위치와 상태를 기록한 뒤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했다. 인공 구조물이 발견된 이상 단순한 지질 조사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기태도 그 원칙을 알고 있었다. 오랜 경력 동안 수없이 강조해온 규정이었다. 그러나 벽 사이에서 느껴지는 공기 흐름이 그의 판단을 흔들었다. 뒤쪽에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해 보였다. 모르타르도 일부가 이미 자연적으로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벽 전체를 철거하지 않고 작은 범위만 확인하면 공간의 존재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벽의 일부에서 노후된 모르타르를 제한적으로 제거했다. 작은 틈이 생기자 뒤쪽 공기의 성질이 외부 동굴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일반적인 석회암 동굴에서는 높은 습도와 축축한 냄새가 자연스럽지만 벽 안쪽에서 나오는 공기는 지나치게 건조했다. 오랫동안 외부와 거의 차단된 공간처럼 느껴졌다. 또 다른 차이도 있었다. 공기에는 오래된 금속과 변질된 유기물이 섞인 듯한 약한 냄새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태가 이전에 경험한 흙, 목재, 지하수, 동물 흔적과도 달랐다. 작은 틈을 통해 내부 구조를 확인하자 더욱 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뒤쪽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좁은 공동이 아니었다. 바닥은 비교적 일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일부에는 사람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보강 흔적도 있었다. 누군가 동굴의 기존 공간을 실제로 사용한 뒤 입구를 막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순간부터 기태에게 이번 조사는 새로운 동굴 통로를 찾는 일이 아니게 됐다.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히 사람이 사용한 공간이 산 아래에 남아 있었다. 그 공간은 우연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닫혀 있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됐는지, 왜 기록에서 사라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깊은 동굴까지 건축 자재를 가져와 공간을 정비했고 마지막에는 벽돌과 모르타르로 입구를 완전히 봉쇄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기태는 정확한 내용과 함께 보고하기 위해 내부의 규모와 용도를 조금 더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에는 조사자로서의 책임감과 동시에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은 빈 공간을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도 섞여 있었다. 2022년 3월 삼척 외곽의 오래된 동굴 지도에서 막다른 곳으로 기록됐던 지점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사람이 만든 벽이 있었다. 그리고 그 벽 뒤에는 거의 반세기 동안 누구의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공간이 남아 있었다. 서기태가 벽 뒤 공간을 확인했을 때 처음 떠올린 가능성은 오래된 산업용 저장실이었다. 삼척에는 과거 광업과 제조업이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기록에서 사라진 소규모 시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공간의 위치는 일반적인 창고와 너무 달랐다. 지상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도 아니었고 작업자가 일시적으로 물품을 두는 보조 공간이라고 보기에도 지나치게 깊었다. 안쪽에는 사람이 사용했던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바닥은 자연 동굴처럼 불규칙하지 않았고 오래전에 정리된 형태였다. 일부에는 목재 보강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한쪽에는 구형 랜턴과 작업용 장갑,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물품의 형태는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사용된 것과 달랐고 대략 1970년대 전후 산업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종류와 가까웠다. 더 특이한 것은 보존 상태였다. 삼척의 석회암 동굴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목재나 섬유가 습기에 의해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방은 외부와 거의 차단되어 있었고 내부로 물이 스며든 흔적도 적었다. 극단적으로 건조한 조건이 오래 유지되면서 여러 물건이 완전히 썩지 않고 형태를 남기고 있었다. 기태가 방의 안쪽을 확인하면서 가장 큰 적재물이 드러났다. 수많은 마대였다. 몇십 개 정도가 아니라 공간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많은 포대가 여러 층으로 쌓여 있었다. 일부는 무게에 눌려 형태가 변했지만 대부분은 터지지 않은 상태였다. 지금 농산물이나 사료 포장에 흔히 쓰이는 합성 포대가 아니라 오래된 황갈색 마대였고 표면에는 검은색 잉크로 찍힌 문자와 숫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처음 보면 곡물이나 사료 원료처럼 보였다.
기태 역시 가장 먼저 보리나 옥수수 같은 농산물을 떠올렸다. 1970년대에 어떤 업체가 원료를 비공식적으로 저장했던 장소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수백 포대를 이렇게 깊은 동굴까지 운반했다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정상적인 산업 원료라면 공장이나 외부 창고에서 보관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마대의 상태였다. 곡물이 들어있었다면 수십 년 동안 곰팡이나 미생물, 해충 때문에 내부가 심하게 부패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곳은 설치류가 접근하기 어려웠고 지나치게 건조했다. 마대 자체는 약해졌지만 내용물이 완전히 무너진 흔적은 없었다. 기태는 다른 포대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은 채 외부 표식만 확인했다. 그러나 잉크가 너무 흐려 내용물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일부에는 영문과 숫자가 남아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결국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는 이 공간의 용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기태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포대 하나의 작은 부분만 확인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곡물이나 일반 섬유라면 종류를 확인한 뒤 조사를 중단하고 보고할 생각이었다. 반대로 화학물질이나 다른 위험물질이 의심되면 즉시 현장을 보존해야 했다. 낡은 마대의 일부가 열리자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다. 곡물 알갱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미세한 갈색 먼지가 먼저 빠져나왔다. 수십 년 동안 압축되어 있던 가벼운 입자였다. 기태는 즉시 그 먼지가 특별한 위험 물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오래된 유기물이나 섬유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잔여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부 내용물은 분명 곡물이 아니었다. 서로 뒤엉킨 섬유성 물질이 포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깨끗한 면이나 합성 섬유와도 달랐다. 굵기가 불규칙했고 기름기가 남아있는 듯했으며 색도 균일하지 않았다. 흰색보다는 회색과 짙은 갈색이 섞여 있었다. 기태는 그것이 원모, 즉 충분히 세척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양모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사실은 새로운 의문을 만들었다. 1970년대 한국의 섬유산업이 성장하던 시기에는 해외에서 원모를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원모 자체는 전혀 특별한 물건이 아니었다. 문제는 왜 수백 포대의 원모가 공장이나 물류창고가 아니라 삼척산 아래의 비밀 공간에 들어와 있느냐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재고라면 이 정도 규모를 숨길 이유가 없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더라도 가치가 있는 원료는 매각하거나 채권자가 회수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폐기해야 할 불량품이라면 정식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굴까지 운반한 뒤 입구에 벽을 세워 다시 접근할 수 없게 만든 행동은 단순한 재고 관리와는 달랐다. 마대가 열리면서 내부에서 느껴지는 냄새도 이전보다 분명해졌다. 오래된 동물성 섬유 특유의 냄새와 함께 불쾌한 단내와 금속성 느낌이 섞여 있었다. 일부 원모에는 검게 변색된 부분도 있었다. 흙이나 오래된 오염 때문인지 다른 물질 때문인지는 현장에서 판단할 수 없었다. 기태는 다른 마대를 추가로 열지 않았다. 첫 번째 포대만으로도 일반적인 곡물 저장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양모가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여러 포대의 외부 표식을 비교하자 크기와 인쇄 방식이 비슷했다. 특정 시기에 같은 경로로 반입된 대량 화물일 가능성이 있었다. 수량도 개인이 몰래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넘어섰다. 회사나 조직의 물류 체계가 없었다면 이 정도 양을 동굴 깊은 곳까지 옮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다. 회사가 파산하면서 가치가 떨어진 원료를 방치했을 수도 있었다. 장부에 남기기 어려운 물품을 숨겼을 수도 있었고, 당시 느슨했던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폐기물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가설도 마지막의 벽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단순히 버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한 방에 포대를 집중시키고 입구까지 벽돌로 막을 필요가 없었다. 누군가는 원모를 버린 것이 아니라 외부와 격리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기태는 현장에서 더 이상의 직접 조사를 중단했다. 마대를 열었을 때 발생한 먼지가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오래된 동물성 섬유에는 곰팡이나 세균이 존재할 수 있었고 원모가 어떤 상태로 수입됐는지도 알 수 없었다. 위험성을 판단하기 전까지 다른 포대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현장 조사에 사용하던 멸균 시료 봉투에 열린 마대에서 나온 원모와 주변의 갈색 먼지를 소량 담았다. 목적은 외부 연구기관에서 섬유의 성질과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수백 포대 가운데 확인한 것은 단 하나였다. 그러나 그 하나만으로 공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벽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쓸모없는 빈방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엄청난 양의 원모를 이곳으로 운반했고 다시는 쉽게 꺼낼 수 없도록 봉인했다. 기태는 당시 그 이유가 경제 문제나 불법 폐기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알지 못한 것은 자신이 가져온 작은 시료가 이 공간의 진짜 정체를 밝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동굴에서 돌아온 서기태는 먼저 그 산지의 과거 소유 관계를 확인했다. 수백 포대의 원모가 발견된 이상 지질 자료만으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누가 그 땅을 사용했고 어떤 산업시설이 주변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했다. 2022년 현재 해당 산지는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공공관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과거 지적 자료와 등기 변동을 역으로 따라가자 1970년대 중반까지 일부 토지가 민간 기업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다. 그 기업은 명진원모가공이었다. 대규모 섬유회사가 아니라 수입한 원모를 분류하고 1차 처리한 뒤 다른 방직업체에 공급하던 중소규모의 가공업체였다. 1970년대 한국에서는 섬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운 약물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일이 흔했다. 사업 내용만 보면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명진이 과거 동굴 위의 토지를 관리했다는 사실은 중요했다. 기태는 지역 신문과 산업 기록을 확인하면서 회사의 마지막 운영 시점을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1976년 명진원모가공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했다는 자료를 발견했다. 공식적인 설명은 원료 수급 문제, 자금난, 노동자들과의 갈등이었다. 당시에는 비슷한 이유로 문을 닫는 중소 제조업체가 많았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자금력이 약한 기업은 수입 원료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경영이 흔들릴 수 있었다. 그래서 기사 자체는 특별한 사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태에게는 시점이 지나치게 잘 맞았다. 동굴에서 발견한 랜턴과 작업용 장갑, 마대의 형태가 모두 1970년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고 명진이 문을 닫은 해 역시 1976년이었다. 더 오래된 자료를 확인하자 회사의 마지막 시기에 원료 상태와 작업 환경을 둘러싼 불만이 있었다는 짧은 기록도 나타났다.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당시 지역신문에는 회사 내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권료 문제나 근무 여건 악화 정도로 줄여 적는 경우가 많았다. 기태는 바로 그 표현에 주목했다. 만약 단순한 임금 문제였다면 동굴의 원모와 연결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직원들이 실제로 원료 상태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그는 명진이 사용했던 창고와 사업장 주소, 토지 변동 기록까지 비교했다. 회사는 폐업 이후 빠르게 정리됐고 관련 자료도 대부분 사라졌다. 당시 중소기업 하나의 세부 기록이 46년 뒤까지 완전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았다. 그래서 동굴에서 채취한 시료가 중요해졌다. 기태가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것이 약모인지 아닌지가 아니었다. 왜 색이 이상하게 변했는지, 갈색 먼지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동물성 원료에서 위험한 미생물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그가 연락한 사람은 차무겸이었다. 무겸은 45살의 미생물 분석 전문가로 대학 연구기관에서 환경시료와 동물율의 미생물을 다뤄왔다. 몇 년 전 동굴 생태와 관련된 연구에서 기태와 협업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지하 환경에서 얻은 시료를 일반 생활 환경 시료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기태는 원모가 벽으로 봉인된 방에서 나왔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마대를 열었을 때 미세한 갈색 먼지가 발생했고 자신이 그 먼지에 직접 노출됐다는 점도 알렸다. 두 사람이 처음 생각한 것은 곰팡이나 일반적인 환경성 미생물이었다. 오래된 동물성 섬유에는 여러 종류의 세균과 진균이 남아있을 수 있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보관된 유기물이라면 호흡기에 자극을 주는 먼지나 포자가 발생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무겸은 시료를 분리해 배양과 현미경 검사, 성분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태 역시 결과가 일반적인 곰팡이나 오래된 섬유 오염 정도로 나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시료를 맡긴 날부터 그의 상태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피로와 가벼운 열감 정도였다. 몇 시간 동안 동굴 조사를 한 뒤라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고 기태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그는 과로나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대신 증상이 더 뚜렷해졌다. 발열과 전신 통증이 나타났고 피로가 빠르게 심해졌다. 목의 불편감과 기침도 이어졌다.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했지만 진행 속도가 빨랐다. 기태는 동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균성 호흡기 감염을 먼저 떠올렸다. 오래된 유기물이나 동물 배설물이 쌓인 공간에서 먼지를 흡입한 뒤 폐 질환이 생기는 사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마대를 열면서 상당한 먼지에 노출됐다는 점도 그 판단과 맞아 보였다. 그는 즉시 심각한 감염병을 의심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부담도 있었다. 정식 추가 승인 없이 인공벽 일부를 확인했고 그 뒤에 마대까지 열었다는 사실이었다. 병원에서 노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 현장 절차를 어긴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기태는 하루 정도 상태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진료를 받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열은 내려가지 않았다. 기침은 더 깊어졌고 평소와 다른 호흡기 불편감이 나타났다. 전신의 쇠약감도 심해졌다. 단순한 과로나 가벼운 감염으로 보기 어려운 단계로 진행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 무겸의 연구실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미경 검사에서 오래된 약모에서 흔히 기대할 수 있는 곰팡이뿐 아니라 특정한 세균성 구조가 반복해서 관찰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환경 오염균일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형태가 일반적인 시료와 달랐다. 무겸은 한 번의 결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래된 원모에는 여러 미생물이 섞여 있을 수 있었고 분석 장비에서도 오염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는 시료를 다시 분리하고 조건을 바꿔 재검을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특징이 계속 나타났다. 장비 분석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신호가 반복됐다. 무겸은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기로 했다. 그 사이 기태의 상태는 두 번째 날에 급격히 악화됐다. 기침의 성격이 달라졌고 단순한 목 자극이 아니라 깊은 호흡기 문제를 의심해야 할 정도가 됐다. 높은 열과 심한 피로 역시 계속됐다. 결국 의료기관의 평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최근 어떤 환경에 노출됐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기태는 동굴에서 오래된 동물성 섬유 포대를 열었고 미세한 먼지를 흡입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의료진은 심한 세균성 폐렴과 진균 감염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다.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면서 기태는 입원 평가를 받게 됐다. 그리고 같은 시각, 무겸의 세 번째 분석에서도 이전과 같은 결과가 반복되고 있었다. 1976년에 문을 닫은 명진 원모 가공, 삼척에 봉인된 공간, 수백 포대의 수입 원모, 그리고 그것을 연 직후 중증 호흡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서기태. 서로 떨어져 있던 정보들이 처음으로 하나의 원인을 향하고 있었다. 차무겸은 세 번째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단순한 오염이나 장비 오류 가능성을 거의 배제했다. 현미경에서 확인된 형태와 추가 분석 결과가 모두 같은 병원체를 가리키고 있었다. 버실러스 앤스러시스. 탄저균이었다. 무겸이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오래된 원모에서 탄저균이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서기태가 이미 그 먼지에 직접 노출됐기 때문이었다. 기태는 마대를 열 때 발생한 갈색 입자를 상당량 흡입했고 불과 며칠 만에 중증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추가 분석에서는 원모가 단순히 과거에 오염된 흔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자가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탄저균은 불리한 환경에서 포자 상태로 전환되면 매우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건조하고 외부와 차단된 공간은 원모와 함께 포자를 보존하는 조건이 되었을 수 있었다. 무겸은 즉시 병원에 결과를 전달했다. 기태의 진료 방향도 그 순간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심한 폐렴이나 드문 진균 감염이 주요 가능성으로 검토되고 있었지만 노출 시료에서 탄저균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흡입 탄저를 최우선으로 판단했다. 관련 검사가 빠르게 진행됐고 기태의 임상 상태와 노출 시점이 다시 정리됐다. 최종적으로 기태는 탄저균 포자를 호흡기로 흡입해 발생하는 흡입 탄저로 진단됐다. 흡입 탄저는 초기에는 독감이나 일반 호흡기 감염처럼 시작할 수 있지만 일정 단계 이후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었다. 기태가 처음 피로와 발열을 과로로 생각했고 이후 동굴 관련 진균 감염을 의심했던 것도 초기 증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료는 즉시 강화됐다. 의료진은 여러 항생제를 병행하고 독소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를 시작했다. 기태의 상태는 이미 일반 병동에서 경과를 지켜볼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했다. 그러나 탄저균이 확인되면서 의료진과 관계기관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기태 한 사람의 감염만이 아니었다. 오염원이 여전히 동굴에 남아있었다. 무겸이 분석한 것은 수백 포대 가운데 단 하나에서 채취한 극소량의 원모와 먼지였다. 그 작은 시료에서 탄저균이 명확히 확인됐다면 다른 마대에도 같은 오염이 존재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기태가 설명한 내부 환경도 중요했다. 방은 거의 반세기 동안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고 지나치게 건조했다. 원모와 마대가 완전히 부패하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포자 역시 같은 환경에서 장기간 보존됐을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봉인 구조의 상태였다. 기태가 처음 벽을 확인했을 때 모르타르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다. 일부는 조금만 힘을 가해도 부스러질 정도였고 주변에는 자연 분낙물이 복잡하게 쌓여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래된 구조물의 일반적인 노후화로 보였다. 이제는 의미가 전혀 달랐다. 벽이 무너지면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공간이 한꺼번에 열릴 수 있었다. 기태가 처음 이곳을 발견한 것도 막힌 통로에서 미세한 공기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벽 뒤 공간은 완벽하게 공기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었다. 작은 틈을 통해 제한적인 기류가 존재했다. 전문가들은 구조가 갑자기 붕괴할 경우 내부 먼지가 압력 변화와 공기 흐름을 따라 다른 통로로 이동할 가능성을 검토했다. 탄저병은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처럼 사람 사이에서 쉽게 전파되는 질환은 아니었다. 위험은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오염원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수백 포대의 원모가 한 공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래서 심각했다. 마대 하나를 열었을 때 기태가 중증 감염에 걸렸다. 그렇다면 벽의 붕괴로 여러 포대가 동시에 손상될 경우 어떤 양의 먼지가 발생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 관계기관은 동굴 주변의 접근을 즉시 제한했다. 해당 장소는 관광동굴이 아니었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곳도 아니었지만 완전히 고립된 지역은 아니었다. 산림관리 인력과 조사 관계자들이 주변 구역을 이용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우연히 접근할 가능성도 있었다. 위치는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원인을 모르는 사람이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상황 자체를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기태가 치료를 받는 동안 관계기관은 그가 작성한 동굴 지도와 현장 기록을 확보했다. 입구에서 봉인된 벽까지의 경로, 북락 구간의 위치, 내부 공간의 대략적인 크기, 원모가 쌓인 방향과 수량이 정리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 흐름이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 다시 들어갈 경우 내부 기류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봉인된 방에서 외부로 공기가 이동하는 구조라면 단순한 조사 방식은 사용할 수 없었다. 일반 지질 조사팀이나 지역 행정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탄저균 포자가 존재하는 공간의 공기와 먼지 자체를 위험물로 가정해야 했다. 무겸은 자신이 검사한 시료가 알려준 사실을 정리하면서도 범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시료는 너무 작았다. 그런데도 병원체가 분명히 확인됐다. 오염이 마대 하나에만 국한된 것인지, 같은 화물 전체에 존재하는지, 방 안의 먼지까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기태의 상태 역시 불안정했다. 치료가 시작됐지만 독소와 염증 반응이 이미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회복 여부와 별개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누군가는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다. 이번에는 호기심이나 일반적인 지질 조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벽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수백 포대의 원모가 실제로 어떤 범위로 오염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이 현재 외부 환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2022년 3월, 삼척의 비밀 공간은 더 이상 오래된 산업 흔적이 아니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생물학적 위험 구역이 되어 있었다. 서기태가 제공한 좌표와 동굴 내부 기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은 전문 대응팀을 구성했다. 이번 현장 진입의 목적은 오래된 시설을 조사하거나 유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탄저균이 확인된 공간의 구조적 상태와 오염 범위를 파악하고 외부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현장팀에는 지질 전문가와 감염병 대응 인력, 유해물질 처리 경험이 있는 인원이 포함됐다. 내부의 먼지와 공기를 모두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에 완전 밀폐형 보호 장비와 독립 호흡 장비가 필요했다. 사용한 장비 역시 현장에서 바로 일반 구역으로 가져오지 않고 별도의 오염 관리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동굴 내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류를 관리할 장비가 설치됐다. 기태가 이용했던 일부 통로는 보호 장비를 갖춘 사람이 안전하게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았다. 그래서 현장팀은 기존 구조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 구간을 제한적으로 정비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봉인된 벽 주변의 안반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다. 현장팀이 문제의 구간에 도착한 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원모가 아니라 벽의 구조였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상황은 기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했다. 벽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단순히 공간을 폐쇄하기 위한 구조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46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암석과 북락물이 벽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벽이 주변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즉, 잘못 제거하면 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안반과 북락물까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다. 이 점 때문에 현장팀은 벽을 직접 철거하지 않았다. 내부의 공기 이동도 측정했다. 기태가 처음 발견했던 미세한 기류는 실제로 존재했다. 평상시에는 매우 약했지만 동굴 내부와 외부 조건에 따라 방향과 세기가 달라질 수 있었다. 현재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기존 벽이 대부분의 공간을 막아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구조가 한꺼번에 붕괴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현장팀은 수백 포대가 있는 방을 가능한 한 비접촉 방식으로 확인했다. 새로운 마대를 열거나 원모를 이동시키는 작업은 금지됐다. 이미 개봉된 한 포대와 외부 표면이 보이는 마대의 표시만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확인됐다. 일부 마대에는 희미하지만 일정한 규격의 영문 표기와 화물 관리 번호가 남아 있었다. 국내에서 단순히 재포장한 농산물 마대와는 다른 형식이었다. 여러 포대에서 비슷한 기호가 반복됐고 같은 시기에 대량으로 운송된 화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관계기관은 이 표식을 1970년대 무역자료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명진원모가공은 해외에서 원모를 들여와 국내에서 분류하고 가공하는 업체였다. 회사가 운영되던 당시 한국섬유산업은
수출 확대와 함께 원료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양모가 들어왔고 중소기업 역시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공급처를 이용했다. 명진의 마지막 운영 기간에는 기존 거래선보다 가격이 낮은 원료를 확보한 기록이 있었다. 남아있는 세관 문서는 완전하지 않았다. 46년이 지난 자료였고 일부 세부 문서는 보존 기간이 지나 사라졌다. 그럼에도 특정 화물 번호와 회사의 수입 신고, 내역 사이에서 겹치는 부분이 발견됐다. 특히 1976년 이전에 반입된 원모 화물 가운데 이후 처리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물량이 있었다. 공장에 들어온 사실은 확인되지만 전체가 생산에 사용됐는지, 다른 업체로 판매됐는지, 폐기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했다. 예전이라면 폐업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장부 공백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동굴 안에 수백 포대의 원모가 존재했다. 현장팀은 마대가 무작위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적재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것은 급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떠난 형태와 달랐다. 많은 양의 원모를 여러 차례 운반하고 일정한 위치에 쌓은 뒤 최종적으로 통로를 막았을 가능성이 컸다. 그 정도 규모라면 개인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웠다. 회사 내부에서 물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관여했거나 여러 작업자가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실제 운반에 참여한 직원들이 원모의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제 조사의 초점은 명진 원모 가공의 마지막 몇 달로 좁혀졌다. 관계기관은 1976년의 폐업 신고와 당시 경영 기록, 근로자 관련 민원, 원료 수입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 특정 원료의 사용량이 갑자기 줄어든 흔적이 발견됐다. 또한 과거 지역 신문에 짧게 남아있던 원료 상태 문제라는 표현도 다시 중요해졌다. 당시에는 단순히 품질이 좋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탄저균이 검출된 원모와 연결하자 다른 가능성이 생겼다. 누군가는 1976년에 이미 이 원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 있었다. 그리고 회사가 그 문제를 정상적인 절차로 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었다. 현장팀은 벽과 마대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답은 동굴 안에서 억지로 찾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충분한 단서가 있었다. 수입 기록이 끊긴 대량의 원모. 원료 상태를 문제 삼은 노동 기록. 갑작스러운 생산 감소. 그리고 같은 시기에 지하 공간으로 옮겨져 벽 뒤에 사라진 수백 포대. 이제 조사해야 할 것은 왜 명진이 그 원모를 공식적인 폐기 절차 대신 동굴 속에 숨기는 방법을 선택했는가였다. 그 답은 1976년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에 기록 속에 남아 있었다. 1976년 명진 원모 가공의 마지막 운영 기록을 다시 맞춰 보자 사건의 흐름이 조금씩 분명해졌다. 명진은 처음부터 위험한 원모를 찾았던 회사가 아니었다. 당시 한국 섬유산업은 수출 확대와 함께 원료 가격 경쟁도 심해지고 있었고 자금력이 약한 중소업체일수록 값싼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명진 역시 기존 거래선보다 단가가 낮은 원모를 수입해 비용을 줄이려 했다. 문제가 된 물량도 그런 과정에서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였다. 초기에는 일반 산업원료로 취급됐다. 그러나 공장에 반입된 뒤 상태가 좋지 않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일부 원모는 냄새가 강했고 색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오염이 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원모는 원래 세척 전에는 흙과 지방, 식물 조각 같은 여러 불순물이 섞일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한 품질 저하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이후였다. 원료와 연결된 공급 지역에서 가축의 질병 문제가 있었다는 정보가 뒤늦게 전달됐고 명진의 일부 작업자에게도 피부 이상이 나타났다는 흔적이 확인됐다. 2022년의 의학적 기준으로 보면 탄저병 피부형과 겹칠 수 있는 증상이었지만 1976년 당시에는 작업성 피부염이나 일반 감염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원모를 직접 분류하던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했다.
과거 기사에서 모호하게 표현됐던 원료 상태와 작업 환경에 대한 불만이 바로 이 시기와 겹쳤다. 조사팀은 회사가 정확히 언제 탄저병 가능성을 알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남은 기록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6년 중반 이후 문제의 원모가 정상적인 생산 공정에서 빠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장부에서는 원료 재고가 줄었지만 그만큼의 판매나 정상 폐기 기록이 없었다. 대량의 원모가 어느 순간 회계상에서 사라진 셈이었다. 그 규모는 동굴에서 발견된 수백 포대와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했다. 만약 명진이 원모의 감염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신고했다면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수백 포대의 물량을 검사하고 폐기해야 했고 사업장 방역과 생산 중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작업자 건강 문제가 확인되면 산업재해 책임과 보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명진은 이미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값싼 원료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용 압박 때문이었다. 그 상황에서 대량의 재고를 모두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회사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 결국 경영진은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였다. 정상적인 산업 폐기 과정에는 운송과 처리 기록이 남는다. 대량의 동물성 원료를 소각하거나 공식 매립하려면 관계기관의 확인을 피하기 어렵다. 공장 창고에 그대로 두는 것도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위험했다. 회사 소유 산지 아래의 동굴은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공했다. 외부인이 쉽게 찾기 어려웠고 안쪽에는 비교적 건조한 공간이 있었다. 조사팀은 적재 규모를 바탕으로 원모가 한꺼번에 옮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나뉘어 이동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수백 포대를 깊은 동굴까지 운반하려면 일정한 작업 계획과 인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개인 직원의 독단적인 폐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컸다. 다만 운반에 참여한 작업자 모두가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 수 있었다. 경영진이 불량 재고를 다른 창고로 옮긴다고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1970년대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 일반 노동자가 회사의 결정 과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원모가 모두 방 안으로 들어간 뒤 마지막 조치가 이루어졌다. 입구가 벽돌과 모르타르로 막혔다. 이 벽이 회사의 의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나중에 다시 판매하거나 사용할 원료라면 그렇게 깊은 곳에 보관할 이유가 없었다. 잠시 숨겨둘 계획이었다면 다시 꺼내기 쉬운 구조를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명진은 반대의 방법을 선택했다. 원모를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에 넣고 통로 자체를 없애버렸다. 목적은 보관보다 격리에 가까웠다. 당시 경영진이 탄저균 포자가 수십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위험한 원료가 회사와 행정기관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원모를 동굴에 넣고 벽을 세우면 문제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다. 그 뒤 명진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1976년 하반기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고 자금난과 노동 갈등이 겹치면서 결국 영업을 중단했다. 지역사회에는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중소 제조업체 하나로 남았다. 오형 원모를 숨겼다는 기록은 공식 문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회사가 정리된 뒤 토지 소유 관계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동굴 속 봉인시설은 자산 목록이나 공식 도면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 자체가 잊혔다. 명진이 감춘 것은 그렇게 기록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실제 위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동굴의 건조한 환경은 원모와 마대를 오랫동안 보존했다. 탄저균 포자 역시 같은 시간 동안 살아남았다. 1976년 사람들이 당장의 손실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46년 뒤까지 위험을 남긴 것이다. 그 결정과 아무 관련도 없었던 서기태가 2022년에 가장 먼저 그 대가를 치렀다. 조사팀이 과거의 흐름을 복원한 시점에는 사건의 역사적 원인은 거의 분명해졌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수백 포대의 원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밖으로 꺼내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노출을 만들 수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거를 더 파헤치는 일이 아니라 46년 동안 미뤄진 위험을 안전하게 끝내는 결정이었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최종 처리 방안을 검토한 결과 동굴 안의 원모를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위험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일반 산업 폐기물이라면 밀봉한 뒤 지정된 시설로 옮겨 소각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수백 포대의 원모는 46년 동안 건조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마대 자체가 약해져 있었고 작은 진동만으로도 섬유와 먼지가 떨어질 수 있었다. 포대 하나를 별도로 밀봉하는 과정에서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었다. 좁은 통로를 통해 지상까지 옮기는 동안 여러 차례 방향을 바꾸고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도 위험을 키웠다. 현장에서 화학적인 소독을 진행한 뒤 반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마대가 겹겹이 쌓여 있어 소독제가 원모 내부까지 완전히 침투한다고 보장할 수 없었다. 오히려 원모를 뒤집거나 분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선택된 방법은 원모를 현재 위치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기존 벽을 다시 보수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벽은 이미 주변 안반의 압력을 받고 있었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새로운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원모가 있는 방과 앞쪽의 위험 구간을 하나의 고형 구조물로 만드는 방식을 계획했다. 유동성이 높은 특수 충전재를 외부에서 내부로 주입해 원모와 마대, 먼지, 빈 공간을 모두 고정하는 방식이었다. 핵심은 가능한 한 오염된 물질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먼저 벽의 구조를 직접 철거하지 않고 충전재가 들어갈 경로를 확보했다. 작은 압력 변화도 내부 먼지를 외부 방향으로 밀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공기 흐름을 계속 관리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사용하는 충전재도 일반 건축용 콘크리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원모 사이의 좁은 공간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면서 굳은 뒤에는 안정적인 강도를 유지해야 했다. 너무 빠르게 굳으면 안쪽에 빈 공간이 남고 지나치게 묽으면 예상하지 못한 균열로 이동할 수 있었다. 작업은 가장 안쪽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지 않고 일정 구간을 채운 뒤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던 원모와 오래된 작업 물품도 따로 꺼내지 않았다. 1970년대의 랜턴과 장갑, 마대와 먼지까지 모두 같은 공간 안에서 고정됐다.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는 것보다 앞으로 누구도 다시 노출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다. 원모 보관실의 주요 빈 공간이 채워진 뒤에는 기존 벽 주변과 앞쪽의 불안정한 구간에도 충전재가 주입됐다. 주변 암석과 벽을 하나의 구조로 묶어 향후 붕괴 가능성을 낮추는 작업이었다. 지질 전문가들은 배수와 주변 자연 통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봉쇄 구간을 결정했다. 작업이 완료되자 원모가 있던 공간은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아니게 됐다. 수백 포대와 내부 먼지는 고형 구조물 안에 완전히 갇혔다. 1976년 명진 원모 가공이 벽 하나로 감춘 위험을 2022년의 대응팀은 공간 자체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끝냈다. 이후 해당 동굴의 접근 구역도 장기 출입 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 전문적인 목적이 없는 출입은 금지했고 정확한 위치 역시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호기심 때문에 다시 접근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였다. 현장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서기태의 치료는 더 오래 이어졌다. 그는 흡입탄저에서 살아남았지만 감염이 남긴 영향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았다. 중증 감염 과정에서 흉부와 폐 기능에 큰 부담이 생겼고 치료 이후에도 장기간의 회복이 필요했다. 총 입원 기간은 여러 주에 걸쳤고 그중 상당 기간 동안 집중적인 관리가 이어졌다. 감염이 조절된 뒤에도 체력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폐 기능 검사에서는 이전과 같은 수준의 강한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상생활과 가벼운 조사 업무는 가능할 수 있었지만
깊은 동굴에서 장시간 장비를 사용하며 움직이는 일은 위험할 수 있었다. 기태에게 그것은 직업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았다. 그가 수십 년 동안 해온 현장 조사는 높은 체력과 안정적인 호흡 기능을 필요로 했다. 몇 시간 동안 지상으로 나오기 어려운 구간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좁은 통로에서는 작은 호흡 문제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의료진의 평가가 반복될수록 현실은 분명해졌다. 기태는 앞으로 지도 검토나 자료 분석, 후배 조사자들의 작업을 지원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과거처럼 깊은 미지의 구간을 직접 조사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자신이 찾아낸 가장 중요한 공간 하나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일을 끝내게 만든 셈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른 사실도 분명해졌다. 봉인된 원모는 더 이상 다음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다. 벽이 자연적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사라졌다.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위험이 2022년에야 비로소 안전하게 끝났다. 1976년의 봉인은 문제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2022년의 봉인은 문제를 더 이상 미래로 넘기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기태는 그 차이를 자신의 삶 전체가 바뀔 만큼 큰 대가를 치르고 알게 됐다. 2022년 가을, 서기태는 치료와 재활을 이어온 지 여러 달이 지난 뒤 다시 삼척 외곽의 해당 지역을 찾았다. 동굴로 이어지는 접근 구역은 이미 장기 통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전문적인 목적이 없는 출입은 금지됐고 생물학적 위험이 있었던 장소라는 사실도 관리 기록에 명확하게 남았다. 원모가 있던 공간은 특수 충전재로 완전히 봉쇄되어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다. 기태에게 그 사실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졌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막혀있는 통로를 보면 그 뒤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지도에 빈 공간이 있으면 이유를 찾아야 했고, 과거 기록이 끝이라고 하면 실제로도 끝인지 확인하려 했다. 그런 집요함은 그의 직업적 장점이었다. 다른 조사자가 놓친 공간을 찾아냈고, 오래된 지질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에도 여러 차례 도움이 됐다. 이번 사건도 처음에는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다. 오래된 자료에서 설명되지 않는 공기 흐름을 발견했고 그것을 확인하던 중 사람이 만든 벽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과거의 어떤 조사와도 달랐다. 병원 치료 중 기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질문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그 벽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었다. 정식 절차대로 즉시 보고했다면 자신은 감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마대를 열지 않았다면 폐 손상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예전처럼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 판단 하나가 자신의 남은 삶을 바꾼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 발견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도 없었다. 현장팀의 구조 분석에서는 기존 벽이 이미 상당히 불안정해져 있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자연적인 안반 변화나 반복되는 계절 변화 때문에 일부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때 여러 마대가 동시에 손상됐다면 최초 노출자가 무엇을 접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 다음 발견자가 반드시 전문가라는 보장도 없었다. 산림 관련 인력이나 다른 조사자가 우연히 해당 구역에 접근했을 수도 있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한 뒤에야 동굴이 확인됐다면 대응은 훨씬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었다. 기태의 감염은 분명한 피해였다. 그러나 그 감염을 계기로 시료의 위험성이 확인됐고 관계기관은 빠르게 현장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 벽을 확인했을 때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알고 싶었기 때문에 들어갔고 절차보다 호기심을 앞세운 판단도 있었다. 그 책임까지 지울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겪은 뒤 기태는 발견과 책임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다. 무언가를 찾아낸 순간 중요한 것은 더 깊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었다.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 역시 조사자의 일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후 깊은 동굴 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일을 중단했다.
그러나 자신이 해온 일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다. 후배 조사자들이 작성한 지도를 검토하고 과거 자료를 비교하며 현장 계획을 조언하는 일은 계속할 수 있었다. 특히 인공구조물이나 오래된 산업 흔적이 발견됐을 때는 확인보다 안전 절차를 먼저 따르도록 강조했다. 과거의 물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진원모가공의 사건은 그에게 또 다른 의미도 남겼다. 1976년의 경영진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당장의 경제적 손실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겼을 뿐이었다. 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았다. 46년 뒤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그 대가를 치렀다. 기태는 그것이 한 기업의 과거 잘못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람도 조직도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를 숨기고 싶어질 때가 있다. 당장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기록을 줄이고 책임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춘 문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책임도 보이지 않는 곳에 옮겼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결국 그것을 다시 만나게 된다. 기태는 자신의 폐에 남은 손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 없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동굴을 조사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2022년이 끝나갈 무렵 그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자신이 찾은 마지막 깊은 공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같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었다. 지도에는 접근할 수 없는 구간이 남았다. 예전의 기태라면 그런 부분을 미완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확인하지 못한 통로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은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달랐다. 어떤 빈칸은 모르는 상태로 남아서가 아니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닫아두는 것이었다. 사람의 가치는 모든 비밀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데 있지 않았다. 때로는 위험을 알게 된 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있게 멈추는 데 있었다. 1976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를 미래에 넘겼다. 2022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자신들의 세대에서 끝내기로 선택했다. 서기태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차이였다. 무엇을 발견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발견한 뒤 어떤 선택을 했는가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숨기는 사람도 있고 자신과 관계없는 위험이라도 다음 사람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 한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거대한 영웅적 행동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책임을 피하지 않는 작은 결정들이었다. 기태에게 지도 위의 마지막 빈칸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었다. 그 공간을 닫아둠으로써 누군가의 평범한 삶이 계속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완성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는 2022년이 끝나기 전 마침내 깨달았다. 세상에는 밝혀야 할 비밀도 있지만 밝힌 뒤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도록 책임있게 묻어야 하는 비밀도 있다. 그 책임을 자신의 세대에서 끝내는 것. 그것이 미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인간적인 배려였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있게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의 선택과 그 선택이 오랜 세월 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남길 수 있는지 함께 바라봐 주셔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당장의 손해와 책임이 두려워 문제를 감춘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외면한 책임은 시간이 지난 뒤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잘못된 일을 발견했을 때 책임있게 바로잡으려는 선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서기태가 잃은 것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견으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책임이란 문제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신 생각이나 여러분만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 번의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그리고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꾸준히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의 일상에 건강과 평안이 오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